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속삭임에도 정우의 손길은 멈출 수 없었다.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김정우는 늘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약국은 일터이자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날 저녁 갑자기 퍼붓는 비를 피해 한 여자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셔츠 원단은 몸에 붙어 그녀의 라인을 은근히 드러냈다. 이윤서, 바로 옆 카페의 사장이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내렸다가 곧 황급히 눈길을 돌렸다. 옷깃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가슴선이 눈에 걸렸던 것이다.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섹시함이 가슴속에 파문처럼 번져왔다. 정우는 서둘러 수건을 꺼내 건네며 시선을 피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윤서는 멋쩍게 웃으며 수건을 받아들었다. 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정우는 다시 마주친 시선에 얼어붙었다. 평소 보던 이웃가게 사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자로 보였다. 성숙하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풍기는 여자의 미소에 정우는 오랜만에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다. 비 오는 날 이후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약국 앞을 청소하다가도 건너편 카페에 불이 켜져 있는지 괜히 확인하게 된다. 손님이 없는 한가한 오후 정우는 은근히 고개를 들어 카페 쪽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눈길을 거두곤 했다. 며칠 뒤 그는 괜히 이유를 만들어 카페에 들어섰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사실 정우는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습관은 중요하지 않았다. 윤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반겼다. 약사님, 처음 뵙네요. 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길래 궁금했어요. 약국 약사님이 참 친절하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정우는 순간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웃고 넘겼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던가요? 그럼 제가 꽤 괜찮은 이웃이었네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윤서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약국에서 보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여자로서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정우는 눈길을 돌렸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커피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정우는 은근히 카페 내부를 둘러봤다. 따뜻한 조명, 곳곳에 놓인 화분, 그리고 윤서의 손길이 닿아 정리된 테이블들. 그 모든 게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하면서도 은근한 따뜻함을 풍기고 있었다. 문을 나서며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커피 맛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오고 싶어지네. 약국 불을 끄고 난 뒤 정우는 습관처럼 의자에 앉았다. 눈앞에 쌓인 처방전 더미가 아닌 며칠 전 약국에 들어왔던 이윤서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비에 젖은 채 수건을 받아들던 순간 은근히 번진 향기, 그리고 살짝 젖은 머리칼. 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왜 내가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약국 문을 열면서도 괜히 카페 간판 쪽에 눈길을 주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듯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게 그녀인지 아니면 그냥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정우는 괜히 몇 초 더 그곳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약국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약국에 들어온 2명의 손님이 기다리며 잡담을 나눴다. 옆집 카페는 늘 손님이 많네.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러게. 사장님이 진짜 우아해. 나이가 50대라던데 안 그래 보여. 정우는 처방전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 대화를 흘려듣고 있었다. 괜히 귀가 더 쫑긋해졌고 마음속 어딘가가 간질거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태연한 척했다. 신경 쓸 일 아니지 그냥 옆가게 사장일 뿐인데.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을수록 윤서가 웃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결국 이불을 걷어차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그날 밤 정우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을 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둡고 고요한 약국 안. 불이 꺼진 공간에 희미한 불빛만 스며들고 있었다. 정우 앞에 윤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카페에서 보던 단정한 차림이 아닌 한층 부드럽고 여리게 보였다.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윤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의 품으로 다가왔다. 가까워진 호흡, 서로의 체온, 그리고 이내 겹쳐진 입술. 순간 온몸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깨에 닿는 부드러운 살결, 귓가에 스치는 숨결, 그 모든 게 너무도 생생해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정우는 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었나?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윤서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정우는 얼굴을 감싸준 채 스스로가 낯설어졌다. 내가 대체 왜 이런 꿈까지 꾸는 거지? 꿈에서 깬 이후 정우는 며칠 동안 몹시 불편했다. 환자와 손님을 대하는 얼굴은 늘 똑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약국 문을 열 때마다 무심코 고개가 카페 쪽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불이 켜진 창가에서 움직이는 윤서의 그림자를 보기만 해도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조여왔다. 그날 저녁 정우는 퇴근길에 괜히 카페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웠는지 윤서는 의자를 정리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아, 약사님. 늦게까지 근무하시네요. 윤서가 반가운 듯 웃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좀 늦어졌습니다. 사장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서로의 하루. 사소한 얘기였지만 정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윤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집에 가면 공허하긴 해요. 순간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심히 웃는 척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저도 비슷합니다. 둘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흘렀다. 약국 불 꺼진 시간, 카페 불빛만 은은히 남은 그 공간에서 서로의 공허함이 스치듯 겹쳐졌다. 정우는 알았다. 그녀와의 대화가 단순한 이웃의 안부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정우에게는 윤서와의 짧은 대화가 하루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윤서에게 정우는 그저 친절하고 성실한 약사, 좋은 이웃일 뿐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정우의 눈빛은 이미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정우는 퇴근길에 다시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문을 닫으려던 윤서가 의자를 정리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오늘도 늦게까지 하셨네요. 윤서가 밝게 인사를 건네자 정우는 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섰다. 사장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하루 종일 서 계시면 어깨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말을 마치며 정우는 무심한 듯 손을 뻗어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윤서는 짧게 웃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니까. 그녀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우는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진 미묘한 온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카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서 있었다. 윤서에게는 여전히 이웃가게 사람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였지만 정우에게는 그 짧은 접촉이 오래도록 남았다. 다음 날 오후 약국 문이 살짝 열리더니 윤서가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약사님, 이거 드세요. 정우가 놀란 눈빛을 보이자 윤서는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출출할 때 드시라고요. 신메뉴 개발 중이라 샌드위치를 몇 개 만들어 봤거든요. 정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윤서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맛만 봐주세요. 손님들 반응 보기 전에 먼저 누가 드셔봐야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담백했다. 정우는 그저 호의를 베푸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이 작은 친절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함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금세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약국 문이 닫히자 정우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평범한 샌드위치 하나가 왜 이렇게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런 걸로 설레다니 나도 참. 샌드위치를 받아든 그날 이후 정우는 하루 종일 봉투 속 그 따뜻함을 떠올렸다. 단순히 신메뉴 테스트라는 말도 알지만 왠지 자신만 특별히 챙겨주는 듯한 착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윤서가 약국 앞을 지나가다 문 안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샌드위치는 드셔보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네,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윤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손님들 반응이 괜찮으면 정식 메뉴로 내보려고요.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용기를 냈다.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윤서는 순간 멈칫했다. 의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아직은 카페 일도 많고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정우는 아쉬움이 묻어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꼭 한번. 윤서는 대수롭지 않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정우는 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명한 사심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정우는 은근히 윤서의 카페를 더 자주 찾았다. 커피를 잘 마시지 않던 그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렀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말고 사장님 추천 메뉴로 주세요. 정우의 말에 윤서는 웃으며 잔을 내주었다. 약사님, 요즘 손님이 되어주셔서 제가 다 든든하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정우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그녀의 손등에 살짝 스친 순간 정우는 의도치 않게 그 감촉에 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며칠 뒤 늦은 저녁 윤서가 카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정우가 약국에서 나와 다가왔다.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정우는 말과 함께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었다. 가볍고 짧은 접촉이었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순간 눈을 마주치고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예전처럼 무심하지 않다는 걸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다. 짧은 정적 끝에 윤서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괜찮으니까 약사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말은 담담했지만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친절하고 성실한 이웃으로만 여겼던 정우가 이제는 다른 기류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그녀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더 숨기기 힘들 것 같네요. 일상 속에서 정우는 이미 윤서를 마음 깊이 품고 있었다. 카페 앞을 지날 때마다 무심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길은 언제나 그녀의 그림자를 쫓았다. 약국 안에 있어도 머릿속 한켠에는 늘 윤서가 자리했다. 그런 어느 날 갑작스레 비가 쏟아졌다. 윤서는 카페 차단기가 내려가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자 황급히 우산도 없이 약국으로 뛰어들어왔다. 젖은 머리칼과 어깨, 그리고 비에 스친 숨결까지 정우의 눈과 가슴을 동시에 파고들었다. 약사님, 잠깐만 비가 그칠 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윤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담담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건넸다.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모습을 정우는 모른 척하며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약국 안은 고요했다. 말이 끊기자 정우는 어느새 용기를 냈다. 천천히 다가가 윤서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윤서가 놀란 눈길을 올려다보는 순간 정우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윤서 씨. 짧은 부름 뒤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입술을 겹쳤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윤서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리움, 고독, 갈망이 뒤섞여 둘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우의 품 안에서 윤서는 잠시 저항하려다 결국 그에게 안겼다. 어깨를 움켜쥔 손끝에 떨림이 전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속삭임에도 정우의 손길은 멈출 수 없었다.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어둡고 조용한 불 꺼진 조제실. 불빛 하나 없는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가득 채웠다. 옷깃이 스르르 흘러내리고 손끝이 피부를 스치며 마침내 두 사람은 말없이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윤서는 오래된 고독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고 정우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비가 퍼붓는 밤, 불 꺼진 약국 안은 그들의 깊은 숨과 온기로 가득 찼다. 비 내리던 밤, 불 꺼진 약국 안쪽에서 나눈 격렬한 순간 이후 정우와 윤서는 서로를 쉽게 바라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약국과 카페 사이 거리는 똑같이 가까웠지만 마주치는 눈빛은 전과 달랐다. 정우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만 끄덕였다. 점심 무렵 약국 창 너머로 윤서가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녀의 일상이었지만 정우는 그 웃음 뒤에 자신만 아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카페 앞을 지나던 정우는 간판 불빛 아래 홀로 남은 윤서를 보았다. 그녀는 의자를 정리하며 짧게 말했다. 어제 일은 그냥 비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서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저한테는 그냥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둘 사이에는 아직 확실한 답도 결론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날 밤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불 꺼진 약국 안쪽에서 스쳐간 순간은 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윤서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평소처럼 웃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자꾸 정우의 손길이 스쳤다. 그날 느껴졌던 체온, 떨리는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불쑥불쑥 되살아나며 그녀를 흔들었다. 정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국에서 조제약을 정리하다가도 불현듯 윤서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입술이 겹쳐지던 순간,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던 감각은 생각만 해도 심장이 거칠게 뛰게 만들었다. 둘 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잠시 머무르는 걸 피할 수 없었다. 그 짧은 눈빛만으로도 어제의 열기와 짜릿함이 다시 되살아났다. 윤서는 자신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당황스러웠다. 정우는 그 뜨거움을 더 숨기기 힘들어졌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흥분될 만큼 강렬한 시작이라는 것을. 윤서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다.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정우의 얼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짜릿함. 그런데 동시에 10살 가까운 나이 차와 내가 다시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약국 앞을 지나도 일부러 인사를 짧게만 건넸고
커피를 챙겨주던 친절도 서서히 줄였다. 그냥 좋은 이웃이었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애써 선을 긋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윤서를 향한 마음이 커졌다. 자꾸 떠오르는 미소, 그날의 열기. 이제는 숨기고 견디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늦은 밤 약국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 윤서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정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사장님. 낯설 만큼 단호한 목소리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정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한테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윤서는 놀란 듯 눈을 피했다. 가슴은 요동쳤지만 입술에서는 차갑게 말이 흘러나왔다. 정우 씨, 그건 우리 둘 다 잠깐 흔들린 거예요. 그냥 있는 게. 하지만 그 말 끝은 힘을 잃었다. 정우가 그녀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었다. 윤서는 정우의 고백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냥 잊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잊을 수 없는 건 자신이었다. 그날 밤의 열기와 정우의 눈빛, 그리고 오늘의 단호한 목소리까지 머릿속에 되풀이될수록 가슴은 두근거렸다. 다음 날 카페에 앉아있던 윤서는 창밖으로 약국 앞을 무심히 바라봤다. 정우가 환자들을 상대하며 웃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좋은 이웃이라 여겨왔던 그의 모습이 새삼 다르게 보였다.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남자. 저녁 무렵 약국 불이 꺼질 즈음 윤서는 샌드위치가 담긴 작은 봉투를 챙겼다. 익숙한 발걸음으로 약국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출출하실까 해서요. 정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윤서는 순간 시선을 피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어제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짧은 침묵 뒤 정우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국 안쪽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윤서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정우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오래 망설여온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약국 불을 끄고 나왔지만 정우의 발걸음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습관처럼 카페 앞을 서성였다. 늦은 시간 윤서가 간판 불을 끄고 나오는 순간을 보고 싶어서였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질 때까지 괜히 몇 번이고 오가며 시선을 주었다. 마침 창밖을 정리하던 윤서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정우가 약국 가운 대신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어색하게 카페 앞을 서성이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정말 귀엽네. 윤서는 문을 잠그고 나와 정우 쪽으로 다가갔다. 약사님. 정우가 놀란 듯 고개를 들자 윤서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저 좀 출출한데 국수 먹으러 가실래요? 그 말을 들은 정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작은 국수집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뜨끈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놓였지만 정우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의 윤서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왜 안 드세요? 윤서가 의아하게 묻자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국수보다 사장님 얼굴이 더 고팠어요. 윤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이미 설렘이 스며 있었다. 늦은 밤 작고 소박한 국수집 안. 두 사람만의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국수집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국물김이 은근히 퍼졌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고서도 여전히 윤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안 드실 거예요? 윤서가 웃으며 묻자 정우는 멋쩍게 대답했다. 먹어요. 근데 사장님 얼굴 보느라 좀 늦었네요.
윤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장난기와 동시에 약간의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실 이혼한 지 벌써 7년 됐어요. 처음엔 혼자 카페 꾸려가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죠. 정우는 젓가락을 멈춘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윤서는 덤덤하게 웃었지만 웃음 끝자락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국수 먹으러 같이 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낫네요. 정우는 순간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녀가 무심하게 흘린 말 속에서 그동안 홀로 버텨왔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더는 말하지 않고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윤서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짧게 내뱉은 사연이 마음속 깊이 오래 남아 울렸다. 늦은 밤 국수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비가 그치고 난 뒤라 공기에는 습기가 묻어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슬쩍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윤서의 손등 위에 포개었다. 순간 그녀가 걸음을 멈추며 그를 바라봤다. 밖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정우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그럼 집으로 갈래요? 제 집에요. 윤서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듯 웃음을 흘렸다. 지금이요? 챙겨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정우는 여전히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집에 필요한 건 다 있을 텐데. 윤서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요. 그때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고 그녀의 대답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이전과 달랐다. 짧은 대화 속에 서로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윤서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정우와 함께 걷던 길, 그가 건넨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에요라는 자신의 대답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몰래 서랍을 열어 오래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냈다. 화장대 앞에서 귀걸이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간단한 화장품 몇 가지를 작은 가방에 조심스레 챙겨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며칠 뒤 저녁, 윤서는 카페 문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닫았다. 간판 불을 끄며 가게 안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정우가 약국에서 불을 끄려는 순간 윤서가 문 앞에 서서 가볍게 불렀다. 약사님. 정우가 놀라 고개를 들자 윤서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윤서는 한 박자 머뭇거리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 오늘은 다 챙겨왔는데. 정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다가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자는 거예요? 정우는 차키를 챙기려다 잠시 멈췄다. 걸어가실래요? 집이 가까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골목을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둘 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는 가방끈을 꼭 쥔 채 긴장감을 눌렀다. 정우 역시 가슴이 요동치는 걸 억누르며 옆에 있는 윤서의 걸음걸이를 흘끔흘끔 바라봤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먼저 문을 열었다. 불이 켜지자 소박하지만 깔끔한 거실이 드러났다. 윤서는 문턱에서 잠시 서성이며 작게 웃었다. 약사님 집은 약국처럼 정돈이 잘 되어 있네요. 정우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잠시의 정적. 서로 말없이 마주보고 있다가 정우가 천천히 다가가 윤서의 가방을 받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입술 끝에는 떨리는 미소가 번졌다. 나도 오고 싶었어요. 정우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윤서의 어깨 위에 닿았고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어둡고 조용한 거실, 작은 탁자 위에 스탠드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 연인으로서의 첫 밤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정우의 손끝이 윤서의 어깨를 스쳤다. 순간 그녀의 숨이 가볍게 떨렸다. 피하지 않고 시선을 맞닥뜨리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고였다. 소파 곁 스탠드 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뜨겁게 일렁였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자 윤서는 천천히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짧은 숨결이 교차했고 그날 밤 약국에서 스쳤던 순간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감각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옷깃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정우의 입술은 그녀의 이마에서 볼로 그리고 다시 입술로 천천히 내려왔다. 윤서는 눈을 감고 그의 목덜미를 감싸쥐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었다는 걸.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스치듯 흘러내렸고 방 안에는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가득했다. 길고도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로의 외로움이 무너지고 마침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서는 아직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난밤의 잔향이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주방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은근히 번졌다. 정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 위에는 김치와 달걀 부침까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상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기척이 들리자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윤서 곁에 앉았다. 윤서 씨, 일어나세요. 낯익은 낮은 목소리에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벌써 아침이에요? 부스스한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윤서는 아직 반쯤 꿈결 같았다. 정우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역국 좀 끓여놨어요. 든든하게 드시고 가셔야죠. 윤서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오랜 세월 혼자 차려온 식탁,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준 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했다. 그녀는 이불 끝을 꼭 쥔 채 잠시 웃었다. 약사님 아니, 정우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자꾸 기대하게 되잖아요. 정우는 대답 대신 윤서의 손등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날 아침 정우가 끓여준 미역국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윤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며칠 뒤 카페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손님들이 오가며 주문을 하고 커피 머신에서 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윤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잔을 정리하다가 문득 멍하니 서 있었다. 커피잔에 스며드는 김 사이로 아침 식탁 위에서 미소 짓던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가 건넨 낮은 목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윤서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혼자서 괜히 웃음이 터져나왔고 손님이 다가오자 서둘러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윤서는 얼른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혼자가 된 순간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왜 이래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다니. 카페 창가에는 봄빛 같은 햇살이 번지고 있었고 윤서의 가슴속에도 오랜만에 싱그러운 떨림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골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며 환하게 웃었고 정우는 그 순간 이상한 울림을 느꼈다. 어릴 적 기억 속 짧게만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늘 단정한 차림, 우아한 손짓,
그리고 어린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지어주던 그 따뜻한 미소.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닮았어. 윤서 씨에게서 엄마의 우아함이 보여.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서는 단순히 마음을 흔드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 서면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만나는 듯했다. 그렇기에 더욱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가 카페 문을 잠그고 혼자 남을 때의 쓸쓸한 뒷모습, 비 오는 날 젖은 채 약국으로 들어왔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정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윤서가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정우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일찍 끝내셨네요. 정우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윤서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지만 정우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설레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정우는 점점 더 윤서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퇴근 후 카페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었고, 윤서는 그런 그를 보며 처음에는 단순히 참 착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다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성 같은 감정이 피어났다.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수건을 챙겨주고, 늦게까지 일하면 따끈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고, 식사를 거르지 않게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다. 정우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작은 정성에도 깊이 감사했고, 그녀를 향한 눈빛은 점점 더 따뜻하고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약국 불이 꺼진 뒤 자연스레 윤서의 카페에 들렀고, 윤서 역시 일이 끝나면 정우의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다. 주말이면 아침을 같이 맞이했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이미 한 집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레 정우와 윤서는 따로 산다는 경계가 의미를 잃어버렸다. 서로의 하루가 겹쳐지고 밤이 깊어도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해진 것이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정우의 집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잔잔히 흐르는 음악,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윤서는 오늘도 카페 일을 마치고 와서 피곤한 듯 소파에 기대 있었고, 정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더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윤서 씨.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단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사랑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윤서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간절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이제 윤서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서는 순간 눈을 피했다. 그러나 곧 미소와 함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정우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는 놓칠 수 없는 절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우의 고백이 거실에 길게 울렸다. 저는 이제 윤서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등으로 서둘러 닦아냈다. 하지만 미소는 감추지 못했다. 정우 씨 나도 그래요. 조심스레 내뱉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해지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우는 순간 숨이 막힐 듯 윤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윤서도 이제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정우 씨.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가볍게 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둘만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나이도 시선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따뜻한 체온과 놓칠 수 없는 현재의 사랑만이 진실이었다. 정우와 윤서는 이제 한 집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이면 윤서가 먼저 일어나 주방에 불을 켰고 정우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사장님, 아니 우리 윤서 씨, 오늘도 아침 준비 먼저 하셨네요. 윤서는 웃으며 대꾸했다. 이젠 사장님 말고 그냥 이름만 불러요. 저녁이면 가끔 작은 다툼도 있었다. 정우가 집안일을 제대로 거들지 않을 때면 윤서가 투덜거렸고 그럴 때마다 정우는 조용히 설거지를 도맡으며 화해를 청했다. 제가 약국에서 약만 잘 다루다 보니 그릇은 서툴러서요. 투덜이던 윤서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주말이면 장을 보러 함께 나갔고 정우는 무겁다고 윤서 손에서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었다. 그 모습에 윤서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서로의 어깨에 기대잠이 들곤 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윤서에게는 오래도록 바라던 행복이었다. 정우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서야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 답을 내렸다. 늦게 만났으니까 더 소중히 할 수 있는 거지. 윤서 역시 알고 있었다. 처음엔 좋은 이웃이라 여겼던 그가 지금은 인생의 반쪽이 되어 있다는 걸. 비 내리던 날 약국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시간을 지나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랑으로 깊어졌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행복을 살고 있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